경기도 포천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56세의 이씨. 이 이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다 큰 성인인 2딸, 그리고 1명의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이씨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날만이 이어질지 알았는데 아직 환갑도 되지 않은 56세가 됐을 때 이 이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병원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그런데 이 항암 치료 중에 이 암이 뇌로 전이가 된 거예요. 뇌종양까지 와버린 거죠. 상태가 더욱더 악화된 상황.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이씨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이 병원비가 한두 푼입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던 이 둘째 딸 역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에 이 이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던 27살의 막내 아들, 이렇게 3명은 이미 결혼한 당시 29살의 첫째 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살던 집까지 팔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이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한 것도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해서 퇴원한 게 아닌 병원비가 모자라서,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해야 했던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던 거죠. 치료비 때문에 쫓기듯 병원에 나온 상황. 이 가족들은 아버지 이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병원에 있으면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진통제를 맞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케어가 더 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더 이상 치료도 못 받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와야 했으니 이 가족들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아팠겠죠. 그렇게 첫째 딸 집에 들어오게 된 아버지 이씨. 이 첫째 딸과 첫째 사위는요, 아픈 이씨를 되게 정성껏 잘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아버지 이씨가 쓰러지신 겁니다. 이 아버지 이씨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고통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 가족의 근심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그놈의 병원비, 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 이 이씨의 아내분은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고요. 이 막내 아들 또한 배달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첫째 딸 또한 집에서 재택 일을 받아 시작하고, 이 둘째 딸도 조금이나마 보태야 되니까 가게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이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병마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버지를 병원에 다시 모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12월경 이 아버지 이씨가 그 통증, 이 암의 통증을 못 이기시고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병원으로 이제 아버지가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길어야 8개월이에요. 통증이 이전보다 더더욱 심해지실 겁니다. 지금으로선 통증을 조절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 가족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입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이씨. 통증은 계속 심해지다 보니 나날이 더욱더 센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제가 한두 푼입니까? 약값이 한두 푼이었겠어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한다고 해도 돈 들어갈 게 엄청났습니다. 가정 형편 좋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큰딸은 남편과 넣고 있었던 주택 부금까지 남편 몰래 깬 거예요. 아버지가 고통 속에 막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깬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편이 알아버렸어. 이 돈 문제로 큰딸 또한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누가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얹혀 살고 있는 아버지 이 씨와 아내가 너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고 막 오만 감정이 들었겠죠. 아버지의 암은 폐와 뇌로만 퍼진 게 아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온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2달 후 이 아버지 이 씨의 통증 주기는 더더욱 짧아지기 시작했고 이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이 씨의 통증이 찾아왔고 이 아버지 이 씨는 울부짖었어요. 약을 달라고. 그런데 이 진통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약을 살 돈도 없는데 이거 응급차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응급차는 뭐 공짜입니까?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면 그 진료비는 공짜예요? 약 살 돈도 없는데 지금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이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는 괴로움과 통증을 멈추게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 그로부터 다시 3달 후 새벽에 또다시 이 아버지 이 씨의 통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약을 달라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통제 살 돈이 없어서 진통제를 못 샀어. 없는 거예요. 이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 이 씨 가정 형편 때문에 몇 달 동안이나 진통제 하나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체로 암의 고통을 버텨온 거예요. 송곳 같은 통증이 매일 이 아버지 이 씨의 온몸을 찌르고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고통을 가족들은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게요, 이 자식들 그리고 이 아내분이 진통제를 살 수 있는데 여유가 되는데 안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진통제 값이라도 벌려고 다 일하고 폐지 줍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은 더 센 게 필요하고 약값이나 뭐 여러 가지 간병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날이 돈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케어 받게 하면서 아플 때마다 돈 걱정 없이 진통제 맞게 하면서 그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니까 이 자식들의 마음은, 이 아내의 마음은 정말 부서졌겠죠. 그 생체로 아파하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테니까. 결국 2013년 9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하루하루 이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겪어왔던 이 막내 아들은 아픔에 지쳐 간신히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이 씨를 베개로 눌러서 돌아가시게끔 이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버지가 미워서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죽는 것만 못하게 사시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유가 어찌 됐든 살인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이 장례식 도중에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둘째 누나한테 그냥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고 사라진 겁니다. 이 문자를 받은 둘째 누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자살할 것 같다고 좀 찾아달라고. 이에 경찰은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인근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이 막내 동생을 찾아내 모든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둘째 딸, 이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 충격을 먹었어요. 당연히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 첫째 딸과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둘째, 네가 아버지 아픈 모습을 봤어? 너 못 봤잖아. 아버지 아플 때 그때 너 옆에 없었잖아. 아버지 병구한 누가 했어? 첫째인 나, 그리고 엄마, 그리고 막내 동생 셋이 했어. 넌 네 살기 바빴잖아. 아버지 아픈 걸 봤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네가 봤어? 그러면서 이 첫째 딸이 막내 동생한테 하는 소리가, 야, 네가 죽인 거 아니잖아. 왜 네가 죽였다고 그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 막내 동생은 자기가 죽였다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이 첫째 누나, 첫째 딸이 하는 얘기는 네가 죽인 거 아니잖아. 왜 네가 죽였다고 하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던 당일, 그날 아버지 이 씨의 고통은 정말 너무 심했고 아버지는 울부짖었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그 모습을 첫째 딸과 아내, 그리고 이 막내 아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었던 이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어요. 이 아버지의 폭풍 같은 발작이 사라진 순간 이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더 생생해지고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때 큰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막내야, 우리 이제 아버지 그만 보내드리자.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 전에 부탁하셨어. 알고 보니까 2달 전 모처럼 아버지 이씨의 상태가 통증도 없이 좋았던 날, 이 아버지 이씨가 큰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딸아,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부탁 좀 들어줘.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다오. 이미 죽을 나를 받아놓은 목숨이야.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무능으로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치료받을 돈도 없는 상황이 너무 한스러웠고 이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아버지 치료도 못해주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정말 많이도 울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아버지는 점점 더 아파왔고 이 아버지 이씨가 아파하면서 이 가족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몹쓸 짓을 부탁한다. 이해해다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제발 날 좀 편하게 보내다오. 날 좀 제발 죽여줘. 이런 하소연을 거의 매일 했었다고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큰딸도 아버지 말도 안 된다, 싫다 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통증이 나날이 심해지고 울부짖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 또한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네가 네 눈으로 봤잖아. 저게 사는 거니? 매일매일 고통에 울부짖는데 저게 사는 거야? 피할 수도 맞설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아버지의 부탁. 결국 몇 번이나 망설이던 이 아들은 그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첫째 딸과 아내가 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연이 아니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이 가족들은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이 법정에서는 이게 안락사로 봐야 되나, 살인으로 봐야 되나, 전속 살해로 봐야 하나, 혹은 촌탁 승낙에 의한 살인 혐의로 봐야 되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 아들과 큰딸은 전속살인죄로 유죄가 인정돼서 각각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고요. 이 씨의 아내는 일반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해요. 이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 이 자식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 간의 합의 살인, 가족끼리 합의하에 고통받는 다른 가족을 살해하는 것. 뭔가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되게 소름 끼치게 이제 무서운 말로 들리기도 해요. 가족 간의 합의 살인.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2013년도에 벌어졌었던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